학생이 브랜드가 되는 대학. 신입생 전원 장학 혜택. 취업으로 가는 빠른 길.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목포과학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의 교육 공무원을 위한 은퇴 준비와 생애 설계 강의 15차 시입니다. 지난 14차 시에서는 은퇴 후 경력 전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15차 시에서는 성공적인 경력 전환 전략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력 관리 두 번째 시간에는 세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은퇴 후 경력 유지 및 발전. 두 번째, 경력 전환과 새로운 도전. 마지막으로 경력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 전환은 개인이 현재의 직업에서 새로운 분야로 이동하거나 다른 산업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직무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력 전환은 자아 실현을 추구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력 전환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직업과 산업 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직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나 산업으로의 진입을 포함합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에서의 역량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기 주도적인 경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경로를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경력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은 경력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에 발맞춰 학습을 계속하며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경력 전환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경력 전환의 필요성은 급변하는 직업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기술 발전, 산업 변화는 기존의 직업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직무와 역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에게 경력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기존 직무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기술과 지식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합니다. 경력 전환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력 전환은 또한 개인의 성장과 자아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경력 전환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나 산업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거나 보다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력 전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개인의 시장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서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변화에 발맞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유연하게 경로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경력 유지 및 발전은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거의 평생 직업 개념은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단일 직업 경력의 종말과 함께 다중 경력 패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퇴 연령의 상승과 함께 경력 전환이 일상화되면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유연한 근무 형태도 중요한 특징으로 재택근무의 보편화와 시간제 근무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리랜서와 직무 공유제도, 탄력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근무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적응력을 동시에 갖춘 인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협업이 증가하고 디지털 능력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은퇴자 재고용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기반 계약, 원격 근무 기술 발전 등도 경력 유지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그 이코노미의 성장은 단기 계약 업무의 증가와 온디맨드 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수입원 창출,
경력 포트폴리오 관리와 같은 새로운 경력 관리 방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유연한 근무 시간은 개인 브랜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구인구직 활성화와 원격 협업 도구 발전, 디지털 마케팅의 중요성 등은 경력 유지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반 업무, 가상 오피스 환경, 온라인 네트워킹, 디지털 포트폴리오와 같은 변화는 경력 관리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평생 학습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습득과 온라인 교육의 확대가 개인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멀티스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자기주도적 학습과 경험 기반 학습, 피어 러닝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방식도 경력 유지와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퇴 후에도 경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의 성장과 성취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경력 발전을 위한 방법은 지속적인 학습과 네트워킹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 평생교육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특화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은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창업 교육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도 있으며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강화 또한 경력 발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링틴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전문 포럼에 참여해 지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상 컨퍼런스나 업계 뉴스레터 구독, 온라인 스터디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최신 업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웨비나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여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언제든지 필요한 순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경력 발전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과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경력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경력 발전을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무설계사, CFP, 노인 스포츠 지도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등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립하고 경력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학습을 통해 유연한 학습 일정이 가능하고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 학습이 가능하여 자신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학습은 특히 바쁜 일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실무 경험 또한 경력 발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멘토링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무 경험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또한 경력 발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종 업계 모임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세미나와 스터디 그룹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킹 기회는 경력 발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협업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경력 유지 및 연계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교육 분야로의 전환입니다. 평생 교육 강사로 전환하면 쌓은 경험을 활용해 지식을 전달하고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내며 자기개발과 사회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활용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고 교육 앱 개발, 이북 출판, 팟캐스트, 웨비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여 전문성을 알리고 더 넓은 청중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설계합니다. 교재 개발과 평가 시스템 구축 후 피드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토링과 코칭은 경력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지도나 그룹 멘토링, 리더십 코칭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 지원이나 은퇴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력 유지 및 연계를 위한 산업체 자문과 컨설팅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 자문을 통해 경영 전략, 리스크 관리,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등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문화 개선, 인사 관리 시스템, 재무 구조 최적화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 경영과 디지털 전환 전략을 통해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분야에서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 품질 관리 시스템, 원가 절감 방안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마케팅 전략, 고객 서비스 향상, 공급망 최적화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재 육성 프로그램, 변화 관리, IT 시스템 구축 등으로 기업의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멘토링은 비즈니스 모델 검증, 투자 유치 전략, 시장 진입 전략 수립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제품 개발, 재무 계획, 인사 조직 구성, 법률 및 특허 자문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사업을 지원합니다. 기술 이전과 관련해 특허 기술 이전, 라이선싱 계약 자문, 기술 사업화 전략 등으로 기술 융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 클러스터 구축, 신산업 육성 전략,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을 통해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며 4차 산업혁명과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돕고 경력 유지와 연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력 유지 및 연계에 있어 장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 연령차별, 자신감 부족, 기술 격차, 경력 단절 불안 등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연령차별은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능력 과소평가로 이어지고 편견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법적 보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 간 소통 강화가 중요한 부분으로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신감 부족은 경력 유지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호회나 클럽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고 취미를 공유하며 정기 모임이나 기술 교류 활동을 통해 경험을 확장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와의 경쟁에서 자신감을 잃기 쉽습니다. 이때 성공 사례 학습이나 멘토를 찾는 것은 큰 도움이 되며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 교류와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과 세미나 참석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인맥을 형성하며 경력 개발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협업 기회를 만들어 시야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과 새로운 기술 학습, 온라인 교육 참여는 젊은 세대와 협업할 때 필수적인 기술이 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력 향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경력 유지와 연계를 강화하고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래를 위한 경력 유지 및 연계를 준비하려면
시장 동향 분석과 유연한 경력 계획,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합니다. 시장 동향 분석은 업계 보고서와 전문가 의견, 통계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트렌드를 예측하고 경쟁사 분석을 통해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에 적합한 경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경력 계획은 다양한 경로를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스킬을 다각화하고 부업을 고려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것도 경력을 넓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각을 가지며 다양한 시장과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방법으로는 온라인 강좌나 전문 자격증 취득, 워크숍 참여가 있습니다. 멘토링을 받거나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것 역시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업계 컨퍼런스에 참석해 최신 정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미래의 경력과 연계를 준비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력 전환과 새로운 도전은 개인의 성장과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IT 개발자로 전환한 마케터는 코딩 부트캠프를 수료하고 개인 프로젝트와 오픈소스 기여를 통해 기술을 익혔습니다. 테크 기업에서 인턴십을 거쳐 주니어 개발자로 취업하며 성공적인 전환을 이뤘습니다. 교사에서 에듀테크 창업가로 전환한 사례에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 교육 콘텐츠 제작 기술을 습득하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에 참여하고 초기 투자 유치와 사용자 기반 확대를 이루어 교육 혁신을 선도했습니다. 금융인에서 데이터 과학자로의 전환은 통계학 석사 과정 이수 후 데이터 분석 툴을 마스터하고 케겔 대회에 참가하며 핀테크 기업에서 인턴십과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데이터 전문가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리사에서 푸드테크 전문가로 전환한 사례는 식품공학 학위 취득 후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참여하고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며 업계 리더로 성장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양한 산업에서 경력 전환과 도전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2023 서울 평생학습 이슈 포커스의 4050 인생전환 유형의 평생교육 편에 따르면 성공적인 인생전환은 주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계획된 전환형은 퇴직 후 삶을 미리 계획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유형입니다. 둘째, 계획된 확장형은 기존 경력을 확장하려는 목표를 가진 유형입니다. 셋째, 우연한 확장형은 퇴직 후 미리 계획하지 않았지만 여러 시도 끝에 삶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우연한 전환형은 우연히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유형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각 유형에 맞춘 적절한 자극과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중장년층은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주도하기 위해 학습 나침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학습 나침반은 일상 변화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나타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생교육은 중장년들이 자신의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개인화된 경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은퇴 전 직종과 현재 직종 관련성입니다. 2025년 1월 26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신중년 55에서 69세 100명 중 24.3명은 은퇴 전 직종과 현재 직종이 거의 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신중년층의 경력 전환 과정에서 이전 직종과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64.5%는 은퇴 전 직종과 현재 직종이 매우 관련 있음 혹은 약간 관련 있음이라고 응답한 반면 4.9%는 전혀 관련 없음을 9.4%는 별로 관련 없음을 선택했다고 나타납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14.9%가 은퇴 전 직종과 현재 직종이 전혀 관련 없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15.2%로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 정보는 신중년의 경력 전환과 그들의 직업적 변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평생교육 및 경력 전환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2025년 1월 26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신중년 50에서 60대 층의 경력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직업군과 직업명에 대한 전직 사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신중년들이 이전 직업군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로 전환한 실제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마케팅 및 광고 관련 직업군에서는 예를 들어 이전에 홍보관리자나 영업 및 판매관리자, 마케팅 전문가로 일했던 사람들이 광고 홍보, 마케팅 전문가, 경영 컨설턴트, 상품 기획자, 전시회 기획자 등으로 전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영 및 관리 관련 직업군에서는 경영 컨설턴트, 경영 지원 관리자, 금융 관리자, 행사 기획자 등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경영 기획, 인적 자원 전문가, 직업 상담사로 전환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사회 및 상담 관련 직업군에서는 청소년 지도사, 심리 상담 전문가, 노무사 등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영 컨설턴트, 사회단체 활동가, 직업 상담사로 전직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신중년들이 새로운 직업 분야로 진출하며 경력을 전환한 실질적인 예시로 이들의 경험을 통해 경력 전환이 가능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신중년들이 사무 관련 직무, 행사 기획, 인적 자원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로의 경력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평생교육과 경력 개발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신중년들이 경력 전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평생교육과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경력 전환에 성공한 세 분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성국 씨의 사례는 신중년의 경력 전환을 대표하는 사례로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분야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강 씨는 60대에 접어들면서 임원에서 스타트업 인턴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에스콰이아, 광고대행사 나라기획, 윤선생 영어교실, 와이즈만 영재교육 등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왔고 특히 와이즈만 영재교육에서는 사업총괄본부장, 상무로 9년 동안 근무하며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의 갈등과 조직 생활의 한계를 느끼고 퇴사한 뒤 강 씨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 빈센트라는 부캐명을 만들어 새로운 목표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가 선택한 새로운 길은 스타트업 도로에서의 인턴이었습니다. 도로는 청소년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평균 연령대가 20대 후반인 젊은 회사입니다. 강 씨는 2022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4050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도로와 인연을 맺었고 1개월 만에 정규직 전환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그는 샤크 사업팀장으로서 AI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기획하고 사업 기획부터 교재 개발, 브랜딩까지 7개월 만에 완성시키며 10억 원 수익을 목표로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강 씨의 경력 전환은 단순히 나이로 인한 재취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환경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가치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재취업이라는 단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노동시장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경쟁하고 취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강성국 씨는 신중년의 경력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며 나이가 아닌 능력과 경험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윤하영 전무이사의 사례입니다. 은퇴 후 경력 전환의 훌륭한 사례로 은퇴 후에도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 인맥 형성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얻고 성공적인 경로를 개척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윤하영 전무이사는 2023년 12월 31일 직장을 퇴직한 후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 학교폭력 예방 상담사, 심리상담사, 빌딩 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며 은퇴 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2024년 1월에 소래포구 모 빌딩에 취업하고 2월에는 모 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조합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승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윤 전무이사는 퇴직 전부터 관계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업사 지인과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퇴직 후 취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채용 공고를 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67명이 지원한 자리에서 최종 합격한 것도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인맥, 그리고 자격증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윤 전무이사는 은퇴 후 경력 전환에서 중요한 점은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직장 생활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증 취득과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직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했으며 이 과정에서 꾸준한 노력과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 전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경험과 준비, 인맥 형성이 결합되었을 때 은퇴 후에도 성공적인 재취업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김일숙 대표의 이야기는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찾은 사례로 자신의 경험과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집중하며 강사협동조합 세움을 설립한 과정과 그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김일숙 대표는 31년 7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53세에 조기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퇴직 이유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며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에 집중하면서 강사협동조합 세움을 설립해 청소년들의 소통 능력 향상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교육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사협동조합 세움을 통해 자체 개발한 교육용 보드게임인 고민이를 구해줘를 만들었고 이를 활용해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개선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일숙 대표는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강의와 컨설팅을 통해 협동조합이 성공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집중하는 일이었으며 수입은 적지만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후배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보다 삶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퇴직 후 무엇을 할 것인지 5년 전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일숙 대표의 경험은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협동조합과 같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의 장점과 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면 현재 트렌드를 분석하고 유망한 직종을 탐색해야 합니다. IT와 AI 분야는 디지털 혁신과 자동화로 큰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를 파악하고 시장의 수요를 조사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교육 기회를 찾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경쟁력을 높이며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기술 습득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먼저 시장의 수요를 파악해 현재 주목받는 기술과 부족한 분야를 알아보세요. 그런 다음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쿠어시러, edX 같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유튜브 교육 채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코딩 부트캠프나 전문 웨비나도 실습 중심으로 유용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습 계획을 세워 기술을 단계적으로 배우고 이론뿐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나 오픈소스 기업, 해커톤 참가 등으로 실전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업계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전문 컨퍼런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최신 동향을 파악하세요. 자격증 취득도 고려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므로 최신 기술을 습득하며 지속적으로 실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지식을 확장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업계 동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뉴스레터 구독, 블로그 팔로우, 시장 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고 경쟁사 동향을 모니터링합니다. 둘째, 전문 서적과 세미나를 활용하여 깊이 있는 지식을 쌓습니다. 관련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온라인 웨비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유익합니다. 셋째, 온라인 리소스를 적극 활용합니다. 포럼 참여, 온라인 강좌 수강, 팟캐스트 청취, 유튜브 채널 구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지식을 확장합니다. 넷째, 네트워킹을 통해 지식을 넓힙니다. 업계 모임 참석, 소셜미디어 활용, 멘토 관계 구축 등을 통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턴십,
프리랜서 프로젝트, 자원봉사 활동, 스타트업 참여 등을 통해 실제 경험을 얻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력 전환과 새로운 도전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이해와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목표를 설정하면 그 길을 따라가기가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과 기술 개발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역량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회를 확장하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연성과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피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력을 설계하여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토링과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새로운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퇴직 후 공직 경력을 활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첫째로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로 활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에 파견되어 경험을 쌓거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직자 윤리교육을 통해 후배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고 정부 혁신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 컨설팅 분야에서 경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예를 들어 행정 절차 개선, 조직 효율화 방안 제시, 예산 수립 자문 등을 제공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 관리 체계나 민원 처리 개선, 법규 해석 지원, 행정 서비스 설계와 같은 분야에서도 경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일도 중요한 기회입니다. 중장기 정책 수립에 참여하거나 법안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며 정책 영향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규제 개혁 제안이나 국제 협력 전략, 지역 발전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유익한 방법입니다. 공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민원 서비스 혁신, 행정 절차 간소화, 디지털 정보 구현, 공공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갈등 조정 역할을 통해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 윤리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윤리적인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력자의 지식과 경험은 학문적 기여에 큰 가치를 지닙니다.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연구 품질을 향상시키고 학제 간 연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의 역할로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특강과 세미나를 진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학술지 편집 및 심사 활동을 통해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력자의 경험을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학과 연구소와 협력하여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강 및 워크숍을 진행하여 실무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자문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무 중심의 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공동 연구를 통해 학문적 기여와 실용적인 경험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로를 제시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경력자의 전문 지식은 정책 자문에 큰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력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세대 간 지식 전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경력자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전문 분야에 대한 정책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경력자는 정책 효과성 분석에 기여하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정책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성과 지표를 개발하며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자의 전문성은 의사결정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객관적 분석을 제공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며 대안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돕습니다. 경력자의 지식과 경험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력자의 전문성과 경험은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력자는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며 비영리 단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NGO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캠페인이나 교육봉사활동,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국제구호활동 등도 경력자가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력자는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 행사 기획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나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 및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경력자의 전문 지식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환경 문제, 교육 격차 해소, 고령화 사회 대책, 청년 실업 해결, 사회 통합 증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경력자는 전문 분야 자문을 제공하고 연구 및 분석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및 보급,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진로 결정을 위한 자가 진도 테스트입니다. 한국판 진로 결정 척도는 탁진국과 이기학에 의해 2003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이 척도는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5가지 주요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로 정보의 부족이 문제로 작용하며, 둘째, 자아 정체감의 부족, 셋째, 우유부단함, 넷째, 진로 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점, 다섯째, 주변 사람들의 영향과 외부 요인들이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 척도는 원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문항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별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타당도와 신뢰도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판 진로 결정 척도의 결과 해석 방법은 총점과 하위 요인별 점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총점은 20점에서 100점 사이로 분포하며 이 점수는 전체 진로 결정의 난이도를 나타냅니다.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위 요인별 점수는 5가지 주요 요인, 진로 정보 부족, 자아 정체감 부족, 우유부단함, 진로 결정 필요성 부족, 주변 사람들의 영향 및 외부 요인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각 요인에서의 점수가 12점 이상인 경우 해당 요인이 진로 결정의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결정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15차시 경력 전환 첫 번째 시간에는 성공적인 경력 전환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은퇴 후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컨설팅, 연구, 정책 자문,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경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현재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경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차 시 정책 및 지원 시간에는 은퇴를 위한 제도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보기. 경력 발전을 위해 내가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지식은 무엇인가요? 한번 작성해보세요. 예시 답안입니다. 무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 지성인의 꿈이 있는 캠퍼스. 꿈이 있는 대학. 잘 지도하는 대학. 잘 취업시키는 대학. 목포 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 힘차게 도약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준비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여기는 목포 과학대학교입니다. 목포 과학대학교는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함께합니다.